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잠시 나눌 주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말투가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되는 걸 알거든요. 근데 오늘은 성량도 상대를 대하는 태도로 비춰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전소리라고 해서 명상소리라는 호흡을 굉장히 많이 쓰는 소리를 내요. 그래서 이 호흡이 성대 사이를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듯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소리가 밖으로 닿도록 이렇게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입안도 개폐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열정적으로 혹은 진심으로 말하는 태도처럼 보여져요. 근데 제가 성량을 줄일게요. 성량을 줄여지는 방법에는 다양한 게 있어요. 배심을 쓰지 않아도 소리는 작아집니다. 목으로 쓰면요. 입안 소리 쓰면 더 작아져요. 근데 치아를 약간 물어서 개폐하지 않아요, 입안을.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 습관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많은 말을 해도요. 지금 한 10초간 느껴보시겠어요? 그러면 상대가 성량이 작으면 그냥 우물쭈물한다거나 성심성의껏 설명한다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작다 해서 범위에서 그쳐지지 않고 그 사람의 성량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태도 문제로 보여져요. 자, 그 사람의 성량이 태도 문제로 보여지지 않으려면 입안도 정확히 개폐를 해야 되고요. 치아 양쪽 무는 습관 벌려서 개폐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따뜻하게 들립니다. 따뜻하게 들리는 성량은 내 몸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발화자가 많이 쓰는 만큼 상대한테는 되게 좋은 소리, 따뜻한 소리로 성의 있게 들리기 때문에 성량이 조금 더 크게 상대한테 닿도록 노력하면 그만큼 온도를 상대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량이 너무 크신 분들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를테면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가 이제 문을 열자마자 정면에 있는 그 벽 쪽에 딱 섰어요. 근데 이미 거기에 아주머니 네 분이 타 계셨는데 오른쪽에 한 분 서 있고 왼쪽에 한 분 서 있고 뒤에 두 분이 서 있었어요. 다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서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다들 서로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서 있었어요. 그러면 중앙에 들어간 저는 저 말고 타인은 얼마나 불편할지 짐작이 되시죠? 왜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대화 방향은 앞으로 향하죠. 근데 서로가 중앙에 타인을 두고 이렇게 성량을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량이 아무리 작아도 내가 마치 뭐가가 된 것 같아요? 이 사람 얘기하는 중앙에 끼인 방해자가 된 것 같죠. 그러면 보통은 내가 방해자가 아니어도 타인이 있는데 요 뒤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려고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한테 야, 너 좀 귀찮은데 너 치울래?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옹기종기 정말 긴급한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상대 여기 있는 거 알면서 이렇게 소리를 크게 던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엘리베이터를 탔다. 근데 서로 얘기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쪽 방향으로 좀 모아서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근데 저는 내릴 때까지 설마 계속 그럴까 했는데 정말 계속 저를 중앙에 두고 이렇게 소리를 다들 던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소리를 넘나들면서. 그래서 그때도 한번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를 당연한 듯한데 이 당연한 거를 모르는 범위가 너무 많구나. 이것도 꼭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겠다. 성량도 남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성량을 작게 저는 원래 소리가 작아요. 이러고 입안 소리를 낼 때 상대가 무심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소리를 키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성량이 내가 너무 커요. 만약에 카페 갔는데 옆에 7, 8 테이블을 내 소리가 다 들리도록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7, 8명은 강제로 저희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량을 좀 줄여야 되죠. 주변 사람이 불편하다 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카페 가면 왜 나이든 어르신들이 일행 좌석은 저쪽에 있는데 주문처에 딱 와서는 야야야 뭐 마실래 뭐 마실래 뭐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다 들으면서 왜 그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성량을 우리가 사회범주 쪽에서 안 갖췄을 때 우리는 불편함도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카페 같은 데 가서 라떼 투고로 가져갈게요 라고 할 때 이 성량을 적합하게 이 아르바이트생에게 딱 들리도록 말을 안 하면요, 알바생은 진짜 하루에 100잔 200잔을 계속 주문을 받아요. 근데 불구하고 그 잔마다 라떼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아이스로 드릴까요? 가져가시나요? 먹고 가시나요? 이거를 일일이 여러 번 물어봐야 돼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면. 그러면 그들 가운데서도 인품이 좋으면 계속 친절하게 말하겠지만 보통은 짜증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번 묻다 보면 짜증이 나고 나도 역시 너무 작은 소리로 그들을 짜증
짜증이 조금 나게끔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향을 상대에 맞게, 공간에 맞게 조율해서 쓰는 거는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면밀하게 조절해서 쓰는 거를 해봐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성량을 굉장히 크게 쓰는데도 주의를 살피는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 소리 큰지 모르고 혼자 이렇게 막 관심 받는 거 그냥 즐겨서 크게 얘기하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문화는 아마 옆에 테이블에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서 내가 방해받는 거를 좋아하는 문화의 계층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또 하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실제로 연구실에 오래 다닌 분 중에 대학병원의 소아과 선생님이에요. 50이 넘으셨어요. 여성분이신데 소리가 너무 작단 말이죠. 그러면 너무 작으면 그분의 영상을 볼 때 아, 소리가 작네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들리냐면 와, 엄마가 아이가 아파서 소아과에 뛰쳐왔는데 저 소아과 선생님이 지금 치료를 했고요, 뭐 하시면 되고요, 집에 이렇게 가셔서 애들 약 먹이면 됩니다, 이렇게 소리를 쓰면 소아과에 달려오신 엄마가 되게 이 의사가 불친절하겠다라고 느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컴플레인이 많아서 이분이 이제 배우러 오셨단 말이죠. 왜 어떤 요소 때문에 자기가 불친절하게 보이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근데 우선은 소리 방향을 앞으로 쏴줘서 성심성의껏 들리도록 말하는 태도가 없어요, 몸에.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볼 때 되게 무심하게 얘기한다, 되게 친절하지 않은 의사 선생님이다, 나만 혼자 급하고 저분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작은 성량은 적세적소에 필요하게 작게 쓰는 거지, 나는 성량을 작게밖에 못 써요 하고 사회생활을 해서는 오해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엘리베이터 같은 걸 탈 때도요, 중앙에 사람을 놓고 테이블하고 테이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앉았는데 양쪽에서 막 말을 주고받아요. 그럼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가 발화의 그 방향은 앞으로 가기 때문에 중앙에 모르는 사람하고 소리가 스쳐서 간다, 그럼 이 모르는 사람한테 너 되게 불편해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행들이 좀 흩어져 있는데 중앙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일행끼리는 좀 모이세요. 그래서 모여서 작게 얘기를 하시는 게, 성량이 들리도록 말하는 게 조금 사회적 태도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투가 직접적인 상대의 태도를 느끼게 하죠. 뒤를 올리거나요, 목으로 약간 쓰는 소리는 친절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을 쓰면. 그리고 입안 소리를 많이 써도 친절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입안 소리거든요. 지금 그거를 호흡 소리로 다시 바꿀게요. 공기 소리로 바꿔서 소리를 밀듯이 보내주는 게 가장 편안하고 친절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더불어서 배운 거는 성량이라는 것도 상대에게 어떤 태도가 될 수 있구나, 이걸 한번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량은 중앙에 모르는 타인을 놓고 그 사람을 건너서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거 아니시라는 거, 이렇게 구태여 해야 된다면 멈추시고 우리끼리 있는 공간에서 대화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꼭지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